예, 저희가 준비한 5위가 나와 있습니다. 수박으로 확 쪼개졌다. 대략 짐작은 되실 텐데요. 호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선 경선 레이스, 호남 지역 투표가 진행 중인데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대장동 특혜 의혹을 계기로 판이 바뀌고 있다면서 호남에서의 첫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재명 지사가 표현한 이른바 이 수박 발언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5.18 희생자를 상징하는 표현을 멸칭으로 쓰는 것이 수박 표현입니다. 이런 댓글이 있어요. 일베 생활 12년인데 이런 말 처음 들어본다. 수박 관련돼서요?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던 이 얘기.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 저에게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공영 개발을 포기하라고 넌지시 압력을 가하던 이 수박 논란. 식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호남 경선이 코앞이겠죠, 이도원 의원님? 그렇습니다. 호남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고 25일 날 광주 전남, 그리고 26일 날 전북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동산 기득권자를 비판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굳이 수박이라는 표현을 이재명 지사가 쓰면서 논란이 되는데 이 수박이라는 말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과일로만 쓰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는 호남 분들을 약간 비하하는 표현, 더 나아가서는 5.18 희생자를 비하하는 단어로도 특정 구구 사이트라고 지칭되는 곳에서 쓰기 때문에 왜 이거를 이 지사 썼냐. 특히 이 지사 아마 지지층으로 보이는 분들이 최근에 이 단어를 많이 써서 이낙연 캠프에서 공식 논평을 통해서 그 단어는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지사가 직접 쓰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지? 우리가 일베라는 특정 사이트를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이트에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적도 있습니다. 본인은 도대체 이 약간 극우적인 보수적인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알아보기 위해서 가입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또 논란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경선 초기에 이런 문제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백제. 백제라는 단어가 우리 고구려 신라 백제지만 정치권에서는 유권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호남을 정치적으로 비하하는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한번 백제 논란을 거치고 그때는 어쨌든 호남 분들이 크게 의문을 두지 않고 넘어갔습니다만 또 한 번 이렇게 되고 호남 경선이 가까워 오니까 이번에는 호남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호남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낙연 지사 대표에게도 좀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마음을 바꿀, 그러니까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줬다고 할까요? 그런 하나의 요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글쎄요. 과거 이재명 지사가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 관련 발언을 했기 때문인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옛날에 일베였어요. 일베. 어떤 일베였냐면 광주는 폭동이다. 북한군하고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막 군인들한테 총 쏘는 나쁜 XX다. 이렇게 알고 제가 그 말을 막 열심히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때가 제가 공장 생활을 할 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공장을 다녔는데 대학을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6년 전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뉴스탑10 첫 출연이신 김영기 변호사님. 이 수박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캠프 쪽과 이낙연 전 대표가 두 쪽으로 확 갈려졌는데 어느 쪽 얘기가 좀 옳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 클리앙이라는 사이트하고 일베 사이트를 제가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진보 보수로 나눠져 있는 커뮤니티들이죠. 그렇게 파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박이라는 용어가 오히려 클리앙에서 주로 쓰이고 그 용어를 보면은 수박이 겉은 파랗고 안은 빨개서 그래서 보이기에는 민주당의 지지색인 상징색인 파란색 민주당 지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민주당에 반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칭할 때 수박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는 듯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용어가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적절하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수박이라는 용어 자체가 내 편이면은 무조건 어떤 주장을 하든 뭐 하든 간에 무조건 옹호하고 내 편이 아니고 내 편과 다른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반대되고 나쁘다
이런 걸 전제로 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비록 그 호남 비하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들 지지자들을 뭐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지지자들 대척되는 개념으로서 수박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지금 수박 논란 얘기 발언부터 대장동 의혹 얘기까지 여권 대선 레이스 꽤 시끄럽습니다. 여권 언론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저게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호남 민심도 이거에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보이세요? 그 영향이 제일 크다고. 처음에는 예. 이거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광주하고 전북은 뭐 이재명 후보가 뭐 과반 가까이 가는 정도로 괜찮고 네. 전남은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거기서 지사를 하고 본토니까 거기에서는 좀 상당히 그 경합이 될 거다 이랬는데 지금은 뭐 다 광주까지도 뭐 상당히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장해찬 평론가님은 물론 뭐 상대당이긴 하지만 여당이긴 하지만 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혹은 수박 논란 발언 관련해서는 이 호남 경선의 판세가 이낙연 전 대표 쪽에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은 끼치겠죠. 그리고 원래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호남 경선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경북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에게 민주당 권리당원 등이 가장 많은 또 지지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호남 지역 경선이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 호남 경선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서 전체 판이 뒤집힐 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고개를 좀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은 호남 유권자들도 전략적 투표라는 말로 자주 설명될 정도로 이기는 후보, 본선 경쟁력이 강한 후보에게 그동안 지역 연고와 상관없이 표심을 몰아주는 투표 경향을 보여왔었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캠프가 지금 불안한 후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만 단점이나 약점이 보이는 만큼 장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이재명 지사의 캐릭터 자체는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지거든요. 그 장점에 열광하는 지지자들도 많고.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를 봤을 때 이분의 약점이나 단점이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게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낙연이어야 하는 이유, 지지자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어떤 독특한 이낙연만의 캐릭터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총리에는 잘 어울리는 정치인일지 모르겠지만 국가 지도자가 될 정도로 국민적인 이 열광적 성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매력 포인트가 잘 안 보인다고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두루두루 봤을 때 호남 유권자들이 이재명 지사의 단점을 보고 이낙연 전 대표를 밀어주는 선택을 아주 조직적으로 확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낙연 전 대표가 성과를 거두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호남 유권자들이 이재명 지사의 강점이나 본선 경쟁력에 점수를 조금 더 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관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뚜껑을 좀 열어봐야죠. 추미애 후보, 추미애 전 장관은 대장동 특혜 의혹 공격이 이낙연 캠프에서 하는 게 물타기 프레임 전환으로 윤 전 총장을 도와주는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이 부분이고 결국은 수박 발언 논란, 이승훈 변호사님은 이 호남 경선 앞두고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수박 발언 자체는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박이라고 하는 발언을 호남 비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는 굉장히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이재명 지사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민심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어떤 대장동 의혹과 연결되면서 굉장히 호남 민심에서 또는 국민들의 민심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도 고발 사주 의혹으로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으로 연결되는 국민의힘과의 어떤 커넥션 관계라고 하는 그런 의혹에서 다시 완전히 지금 대장동 의혹으로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추미애 전 장관의 말처럼 프레임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최대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사를 돼서 대선 전에 끝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호남 경선을 코앞에 두고 수박 발언 논란, 대장동 의혹, 이재명 캠프와 이낙연 캠프가 제대로 맞붙었습니다.